55세 은행원, 은퇴 후 자격증 땄다가 인생 나락. 차라리 이걸 할 걸. 요즘 들어 은퇴 준비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좀 복잡해지지 않으세요? 하루아침에 회사 책상을 치우고 나오는 순간부터 당장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50대 중후반쯤 되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직장에서의 역할도 서서히 줄어드는 게 피부로 느껴지죠. 나름 성실하게 일해왔고 퇴직금도 어느 정도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은퇴를 실제로 겪고 나면 예상치 못한 난관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께 55세의 은행에서 퇴직하신 분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분이 퇴직 후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격증 공부에 뛰어들었는데 결국 내가 차라리 다른 걸 준비했어야 했는데라며 후회하게 되었다고 해요. 물론 자격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자격증을 발판으로 새롭고 멋진 이력을 쌓기도 합니다. 문제는 나의 상황과 능력, 시장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자격증이면 무조건 만능이라고 믿는 데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연을 통해 은퇴 후에 계획을 세우실 때 꼭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봐야 할 포인트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사례도 함께 들어볼 테니 혹시라도 은퇴 후의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함께 읽어주세요. 1. 55세 은행원이 자격증을 선택하게 된 계기. 사실 은행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셨으니 퇴직 후 재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막상 본인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은행을 다닌다면 앞으로도 계속 직장을 다닐 수 있겠지라고 믿어왔는데 55세 즈음에서 회사가 권고하는 은퇴 시점이 왔고 그 길로 퇴직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엔 좀 쉬자 싶어서 가족들과 여행도 하고 밀린 집안일도 하면서 한두 달이 지나갔는데 막상 시간이 흐르니 뭔가 허탈감이 몰려왔습니다. 예전에는 출근한다, 회의 간다, 고객 상담한다 하고 매일 분주했는데 이제는 눈 뜨자마자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럴 때 흔히 드는 생각이 어떻게든 다시 일해야겠다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지금이라도 뭘 하나 배워야지. 자격증이라도 따면 재취업이나 강의 같은 것도 하지 않겠어? 라는 이야기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본인도 똑같이 생각했대요. 그래, 나도 뭔가 증명할 게 필요해. 그래서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자격증에 도전하기 시작했죠. 이 자격증만 믿고 뛰어든 뒤 맞닥뜨린 현실. 하지만 결과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여러 자격증 중에 특히나 경쟁이 치열하고 이미 시장이 포화 상태인 분야를 선택했거든요. 은퇴를 앞두고 준비한 게 아니라 퇴직 후에 서둘러 준비하다 보니 심도 있는 공부나 시장 조사 없이 유망하다는 말만 듣고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의욕도 넘쳤고 어차피 부지런히 하면 되겠지 싶었지만 문제는 나이가 50대 중반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지식이 쉽게 들어오지도 않고 공부 시간도 생각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설사 자격증을 따더라도 해당 업계에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면 인맥이나 추가 실무 경험이 필요한데 그것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쉽지 않았어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자격증만 있으면 곧바로 일할 수 있다는 막연한 믿음이었습니다. 은행원으로 30년 경력을 쌓았으니 내 경력 자격증이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미 그 시장에는 자기보다 더 어린 사람들, 더 열정적으로 현장을 뛰던 사람들이 포진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취업의 문턱이 생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3. 실패를 부른 3가지 대표 사례. 자, 이제 구체적으로 비슷한 길을 걸었다. 실패를 겪은 3가지 사례를 짧게나마 이야기해 볼게요.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들리면 공감도 되고 혹시 같은 길을 가고 계시다면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거예요. 1. 전직 영업부 지점장, 인기 자격증만 따라갔다가 A씨는 은행 영업부에서 지점장까지 지냈습니다. 대인 관계도 좋고 영업 스킬도 상당했죠. 은퇴를 앞두고 본인도 인기 많은 자격증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무리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자격증을 따고 나니 실제로 일을 하기 위한 협회 등록비나 교육비가 또 들고 그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한 네트워킹에도 돈이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뭘 잘하는지 보다는 그저 시장에서
잘 나간다고 소문난 자격증만 믿고 들어갔으니 그 과정도 즐겁지 않았어요. 스트레스만 잔뜩 쌓였고 결국 이게 내 길이 아니었는데라는 후회 속에서 포기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쏟아부은 시간과 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가정주부에서 다시 경단녀 경력 단절 여성로 돌아온 사례. B씨는 은행에서 일하다가 결혼과 출산을 거치며 중간에 퇴직했다가 다시 재취업해 어느 정도 커리어를 재개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다 50대가 되면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명예퇴직을 받게 된 거죠. 그래, 내가 아예 새로운 분야로 바꿔보자라는 생각에 자격증을 하나 땄어요. 이 자격증 시장도 딱히 큰 노력 없이 쉽게 취득 가능하다라는 홍보를 보고 시작했는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작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니 제대로 된 실습이나 현장 경험이 없어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부터 막막했어요. 주변에서는 이 분야는 나이 제한이 없는 게 장점이라면서 했지만 실제로는 젊고 발빠른 인재들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B씨는 자격증만 딴 채로 다시 집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 정신적 타격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삶창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버린 사례. C씨는 조금 다른 케이스예요. 자격증을 따면 바로 소자본 창업을 할 수 있다는 홍보를 접하고 큰 기대를 안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장님이 되어 일할 수 있고 더 이상 나이를 제한받지도 않겠다 싶었죠. 실제로 자격증 취득 후에 소규모 창업을 했는데 문제는 시장 경쟁이 이미 격렬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격증을 취득해도 그것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차별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이 분야에 기웃거리는 은퇴자들이 많다는 점 때문에 경쟁이 훨씬 치열했고 결과적으로 수익은커녕 매출조차 제대로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C씨도 몇 달 만에 문을 닫고 말았죠. 4. 자격증 준비 전에 꼭 점검해야 할 두 가지. 위 사례들을 보면 자격증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무지와 나만의 강점 부재가 문제였음을 알 수 있어요. 자격증은 말 그대로 자격을 증명해 줄 뿐 그것이 곧바로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진 않습니다.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 인맥,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열정과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죠. 시장 조사. 지금 내 관심 분야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경쟁률을 갖고 있고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잘 나간대라는 주변 말만 듣지 말고 실제로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나만의 강점 파악. 30년 넘게 은행에서 근무했다면 그 안에서 분명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인관계, 리스크 관리 능력, 금융 지식, 돈 흐름을 보는 안목 등. 자격증을 따더라도 이러한 노하우와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를 미리 고민해 봐야 해요. 그래야 무색무취한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경력과 연결된 자격증 소지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5. 차라리 이걸 할 걸 후회 대신 이제라도 방향을 잡아보자. 그럼 차라리 이걸 할 거리라고 말하는 분들이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은퇴 전부터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시간이 날 때마다 관심 있는 분야, 세미나도 가보고 필요한 스킬을 조금씩 쌓아두고 정년퇴직을 앞두고는 이미 그 커뮤니티에서 얼굴을 비추는 식으로 미리 활동해두는 겁니다. 둘째, 퇴직 후 바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을 버리기. 물론 가만히 있으면 초조한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 초조함에 휩쓸려 이 자격증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섣불리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설령 자격증 취득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내 흥미와 특기에 맞는 걸 찾는 과정이 필요해요. 셋째,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나 커뮤니티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보다 먼저 은퇴를 경험한 선배들이나 이미 같은 길을 걸어본 지인들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일자리 상담센터나 창업센터 등에서의 컨설팅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라는 질문에 객관적인 답을 주거든요. 6. 마무리하며 55세 은행원, 은퇴 후 자격증 땄다가 인생 나락. 차라리 이걸 할 거리라는 자극적인 이야기 뒤에는 사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은퇴 후 막막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격증 취득이 무조건 실패로 이어진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충분한 정보와 계획 없이 자격증만 믿고 뛰어든다면 그만큼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나도 은퇴 후에 이런 길을 가보고 싶었는데 불안한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먼저 시장 조사부터 해보시고 내 역량과 자산, 체력,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자격증은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자격증을 딸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가는 게 나은지 분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길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막막하다고 해서 덥석 아무 자격증이나 선택하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할 수도 있죠. 차근차근 준비하고 미리 조금씩 경험해 보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나이 55세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인생 2막, 3막을 활기차게 펼칠 수 있는 좋은 시점이기도 하니까요. 은퇴 후에 차라리 이걸 할 걸 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만의 길을 고민하고 설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이 그 길을 찾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멋진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